정민재 차장, 그리고 홍보 IR 팀장인 저 이정석입니다. 저는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서 진행하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주주님들은 소리 말고 그냥 것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총에 계속 지금 왔는데 오늘 제일 좀 기분이 흐뭇한 것 같습니다. 우리 문 대표님께서 아프신 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신영필 전무님 어디 계세요? 그분은 16만 7,777주를 팔았던 장본인입니다. 한 주도 안 남기고 싼들이 팔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라전 회사가 매도를 당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7,777주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세븐, 행운으로 그 정도 양심이 없는 사람이 정으로 앉아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비난만 하면 세금으로 팔았다, 뭘로 팔았다. 88억이 세금이었습니까? 30억, 40억 세금이었다면 나머지는 안 팔아야죠. 그것도 딱 내맞춰서 OB1억이라고 그때 팔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실제 내부 정보를 알고 팔았던, 모르고 팔았던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검찰 수사가 내부자 정보로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표로서 일단 죄송합니다. 변명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신정부는 작년에도 퇴사 의사를 저한테 밝혔고 금년에도 저한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신정부한테 부탁했던 것은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니 당신이 완성해야 된다는 거였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경영진들은 돈을 추구했던 다른 경영진들은 회사를 이전에 다 나갔습니다. 신정부가 나가서 팔았으면 신정부 거부했을 겁니다. 책사백을 믿고 그렇게 많은 욕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여러 경영진들, 금융인들 만났지만 정직한 사람입니다. 세금과 부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작년에도 CFO 부사장에게 신정부가 세금과 부채만큼은 팔게 해달라 했더니만 부사장이 못 팔게 막아버렸습니다. 막아서 기다리다가 회사 임직원들은 할 수 있는 시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재 직전에 팔아야 되는 필요, 정말 팔 수밖에 없으면 호재 직전에 팔아야 됩니다. 제가 주식 언제 처분했습니까? 국가에다가 세금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이 부과되니까 주식으로 세금 내겠다니까 안 된답니다. 3년 있다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세금으로 반영해서 그러면 과세 로직이 틀리지 않았냐? 안 된답니다. 제가 판 시점은 2017년 12월 24일 날 세금 부과가 결정됐고 26, 27, 28일 날 저는 가격에 관계없이 그날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세청이 법이 현물로 세금을 안 받아주는데 어떡합니까?
연초에 호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이오 육성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게 있길래 연초에 오를 것 같은 충분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 오를 부분은 저는 포기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정리했고 그 바람에 저한테 주식을 빌려주셨던 주주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이용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부채를 먼저 갚고 세금을 나눠서 냅니다. 수백억의 세금이 아직 미납인 걸로 압니다. 이용환 대표 황 박사한테 많이 쏘았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랑은 캐릭터가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역사는 이긴 자가 쓰는 기록입니다. 백사백 중간에 죽으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 어차피 오래 못 삽니다. 이 몸뚱아리 갖고 장수할 수 없는 거 합니다. 살아있는 것만 꼭 말씀하고 싶고요. 신준무에 대한 것도 오해입니다. 신준무가 나쁜 사람이면 그 전에 연도에 퇴사해서 팔았을 겁니다. 남아서 있다가 저희 보고 자꾸 내부 정보가 있었다는데 그런 정보 없습니다. 무용성 평가가 발표가 되면은 주가가 오를 그 직전에 호재 직전에 판 겁니다. 세금이 여러분 생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돈 빌려올 데가 없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다 팔았다고 그러시는데 주식 더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VIK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제가 여러 번 축출됐을 때도 제가 회사를 연판장 돌았을 때 안 나간 이유가 미국에 한 명 반해놨던 그 손 차장과 직장을 바꾸고 들어왔던 신정무 두 사람이 걱정이 돼서 못 나간 겁니다. 제가 쌀을서야 신정무는 자기가 이 약을 완성하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분들 다 나갔습니다. 신정무만 욕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내부 정보 없습니다. 저한테 주식을 빌려주셨던 의사 주주분들이 제가 드디어 일어나서 미국 출장 간다고 그게 무슨 고급 정보인 줄 알고 주식을 많이 투자하셨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 그분 병원에 가서 따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분 아버지 간암으로 돌아가신 것도 맞습니다. 소설 같아서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맞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내부 정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내부 정보를 갖고 이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글로벌 3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것이고 지금 검찰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계신 검찰께서 저희를 조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조사 결과를 저희가 변명하는 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 조사 결과를 저희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욕하지 마시고 대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정보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국내 그 대형 회계 법인에서 저희가 사실 포렌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렌식 조사에서 정밀 분석을 진행했고 결국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저희가 적정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그리고 제 미국 출장 가기 이전에 저한테 주식 빌려주셨던 의사 주주분들 중에서 한 분은 아주 무리하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신용에 주담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셔서 신불자 비슷하게 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매매 당했고 그분이 저에게 계속 주식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검찰 조사가 잘 진행되고 나면 어느 시점 되면은 그분에게는 제가 주식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주주분께 미리 설명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제일 가까운 의사 주주분들도 손해 많이 봤습니다. 한 분은
거의 평생 병원에서 벌었던 돈을 다 많이 썼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꼭 백사를 성공시켜야 돼요. 예, 바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주주 양석규라고 합니다. 네. 저도 주총에 이번에 올해 이제 처음 참석하는데 이렇게 참석해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 유방암 관련해서 키투다 병용 그거를 계획한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게 아까 그 모두의 그 설명해 주신 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서 뭐 지금 이제 뭐 저희 신라진 재반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임상이라는 것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옵티보 그 분당 차병원에서 하는 간 전이 복부암 하는 거 옵티보하고 병용하는 거 그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진행사항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거는 진행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토콜을 그 지금 PD1 옵티보가 이제 PD1 제재인데 그 프로토콜 자체가 트랜스진에서 그 팩사백하고 옵티보하고 간암을 했던 거 그걸 근거로 했는 건지 아니면은 포커스 임상에서 팩사백을 맞고 엑사바 맞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벨을 해갖고 분당 차병원에서 옵티벌을 맞고 CR이 나온 거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한 건지 아니면 리제논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신장암 하고 있는 거 리브타이하고 팩사백하고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좋아서 그런 걸로 해서 근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아까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유방암은 키토르다 병용으로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분당 차병원에서 하고 있는 간전이 복부암 옵티보 복용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그 근거 프로토콜은 뭔지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그 현재 지금 팩사백 단독보다는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 병용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면역 감문 억제 PD1이나 PDL1 그다음에 CTLA4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세 가지가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주분이시죠? 주주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데 이제 이해 능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답변하고 디테일한 거는 양부사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주분께서 지금 질문하셨던 그 데이터를 만들려면요 비용이 한 10조 정도 있으면 그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면역 감문 억제제랑 효능이 제일 궁합이 좋은가?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없는 방법입니다. 실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빅팜이 리제논처럼 ICI를 무료로 공급해 줘야만 저희의 한정된 자원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유방암도 하자고 찾아온 의사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계획도 있었지만 작년에 제가 쓰러져 있던 그 펀딩 자금을 쓸 수 없게 되면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약물을 개발하는 것은 면역 감문 억제제가 팩보다 팩사백이 더 뛰어나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합으로 했을 때 더 많은 인간을 살려낼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그 내용들 비용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아마 주총 때 유방암
말씀드렸다면은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상할 때 작년에는 그 유방암을 늦어도 네 번째 분기에는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저희가 그 포커스 임상 중단 즈음 직전 전후로 해서는 연구자 모임을 사실 다 준비하고 계획을 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그때 이제 전체적인 비용, 일정, 그다음에 이제 대상을 뭐 트리플 네거티브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 8월 이후로 다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 특정,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펀딩 반환하면서 저희 내부에 있는 자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몇 가지 계속 이제 논의를 했었고요. 유방암 말씀하셨듯이 키트루다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면역관문 억제제와의 병용에서 저희가 이 면역관문 억제제는 이제 방법이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겠죠. 파트너사가 제공해주면 저희는 그 비용이 안 되는 거고요.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사서 환자들에게는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그게 100억 단위로 왜냐하면은 키트루다는 3주에 한 번, 어디고는 2주에 한 번이지만 이게 계속 투약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팩사백은 저희가 3번, 4번 경우에 따라서 5번까지 투약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 면역관문 억제제는 계속 투약을 해요. 그래서 한 번 투약하는데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이 환자들을 임상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기본 1년이고요. 1년 동안 3주에 한 번씩이면 52주 나누기 3하면은 단순해서 한 20번씩은 투약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뭐 한 명 할 것도 아니고 그때 예상했던 환자는 저희가 한 80명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키투르다 병용을 안 하고 싶다거나 유방암을 안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우선순위상, 금액상,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옆에 계시지만 이제 주상 전문의께서 계속 해오셨던 일은 키투르다가 됐던 옥기부가 됐던 심지어 저희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리제네론, 립타이어도 같이 똑같은 PD1이지 않습니까? 옥기부, 키투르다, 이제 립타이어 다 같이 PD1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제공받으려고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노력하셨고요.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우리 약을 제공할게라고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오면 다시 논의를 해보자라는 상태에서 계속 저희는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주분들께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유방암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표에 보시면 유방암이 있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 그리고 술전요법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럼 대상 면역관문 억제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말씀 주신 3번하고 약간 같이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PD1 이니비터를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왜냐하면 일단 신장암에서 저희가 같이 면역관문 억제제로 투약하고 있는 립타이어가 PD1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보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게 반드시 사실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PD1이 더 나으냐, PDL1이 더 나으냐라는 얘기는 분분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뭐 둘 다를 갖고 있는 빅팜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에 어떤 것이 나으냐는 데이터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면 우선은 키트루다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선도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옥디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립타이어는 아까 대표님 잠깐 설명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리제네론에서 옥디보를 개발했던 분이 리제네론으로 옮기신 거고요. 거기서 개발하시고 계셨던 것이 립타이어입니다. 그래서 PD1 이니비터로 첫 번째 제품은 아니지만 옥디보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하고 리제네론으로 옮겨서 립타이어를 지금 개발하시고 그걸 가지고 저희랑 임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면역관문 억제제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희망컨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리제네론이 립타이어를 같이 공급해서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적응증에 대해서 같이 공급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역시 계속 논의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공급 여부를 얘기를 할 때는 데이터를
상태로 지금 저희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대답이 되셨는지요? 네. 2번을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혹시 이게 지금 좀 섞여 있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분당차 말씀하셨는데요. 분당차 병원에서 아마도 포커스 임상 말미에 이제 환자가 옵티보를 투약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옵티보였었고, 그다음에 또 간암 얘기하시고 작년에 또 소화기암 관련해서 또 분당차 병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마 합쳐져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분당차병원에서 간전이 복부암에 대해서 이제 시술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삼았던 프로토콜이 지금 이제 팩사백 트랜스진에서 팩사백하고 옵티브하고 간암 병용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프로토콜을 근거를 해준 건지, 아니면 두 번째 그 포커스 임상에서 팩사백을 맞고 넥사백을 맞았는데 넥사백을 맞은 그 처방받은 환자가 예후가 좋지 않아서 그 분당차병원의 전홍재 교수가 오프라블을 통해서 옵티보를 투여를 했는데 CR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로토콜을 근거로 옵티보를 한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리제널하고 이제 신장학 병용을 하는데 같은 PD-1 억제제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프로토콜을 그걸 근거로 해서 한 건지,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근거로 그 분당차병원에서 간전히 복구함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질문이 뭔지 조금 저도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그건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팩사백, 넥사바, 옵티보 세 가지 트리플 콤비로 가니까 환자가 CR에서 완전관해에서 완치로 넘어간 케이스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아니고 하나의 완치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주재 당국은 완치 사례를 가지고 임상시험 계획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진 실험은 트랜스진 자금으로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마 프랑스 국립암센터에서 프랑스 국가 자금으로 진행된 실험이고요. 그 데이터에는 저희가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보고 싶으면 계약 관계가 트랜스진에게 거기에 들어갔던 임상 비용 플러스 추가 몇십 프로의 비용을 더 지불하면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지. 저기서도 프랑스 국립암센터에서도 이게 OV랑 항암 바이러스나 ICI가 잘 듣는구나 하고 그분들이 그 나라 자금으로 실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완치 사례랑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해서 저기 작년 AACR에서 2019년 표지 논문을 장식했던 거는 또 분당차랑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맥도날드 랩이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랩이 세계적인 랩입니다. 거기 출신들이 대부분 빅팜에서 연구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규제 당국은 완치 사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초기 바이오텍 상태의 신라젠이 그렇게 많이 떠돌고 다니면은 그분들이 그냥 완치됐다고 떠들고 다닌 거지. 그 사진 지금 저한테 가지고 오면은 그거 완치 아니다라고 제가 바로 판독해 줄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과장된 완치 사례에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동물 독성 실험 검사 가지고 오세요. 동물에서의 세이프티 합니까? 세이프티 데이터, 에피커시 데이터. 작년 AACR 미국 암학회 표지 논문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작용 기전이 증명이 됐습니다. 동물에서.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신장암에다가 지금 니제오의 약물을 수백억을 공급해서 시도를 했고 그 데이터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하여간 참겠습니다. 네. 그래서 AACR에서 채택이 됐고
4월 말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액츄얼하게 미팅보다는 인터넷상으로 버추얼하게 인터넷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컨퍼런스가 일어나는 것은 12월로 연기됐다가 어제 저희가 듣기로는 8월 달 정도에 실제로 미팅장에서 발표되지만 4월 말이면은 그 중간 데이터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문 대표님 건강이 좀 염려스럽고요. 오래 못 사신다 이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꼭 백사백 성공하시고 여기 있는 참석하신 모든 주주분들하고 백사백 성공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AACR처럼 제출된 거 기본 소식 들었고요. 혹시 환자 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자 수 초록에 제출된 환자 등록 수. 그 인수를 말씀하시는 네, 명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초록이 리제네론 이름으로 제출됐는지 신라젠 이름으로 제출됐는지 두 가지만 일단 여쭙겠습니다. 초록 발표 전에 그 데이터를 자꾸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더 빵점천이 됩니다. 전부 다 새로 진행하십시오라는 페널티가 날라올 가능성이 있는 질문은 진짜 주주실에는 법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4월 말이면 공개됩니다. 이게 영마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저희는 학계에서 받는 그 고지 그대로 이렇게 전달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받은 거 이렇게 전달드리는 거고요. 일부 회사들이 보면은 AACI 같은데 초록을 제출했습니다 정도를 가지고도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상장사 신라제는 언론 플레이를 안 했습니다. 초록 채택된 거 알고 어제 알고 저희가 오늘 발표드립니다. 엠바고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주분들에게 약속한 게 3가지 있습니다. 그걸 다 지켰어요. 제너렉스 인수하겠다고 의사 주주들이 나서서 1차 펀딩했고 미 FDA로부터 3차 개시 허가 받겠다고 2차 펀딩했고 3차 IPO 성공시키겠다고 프리 IPO 했습니다. 3차 결과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정말 많이 노력했고 약물 잘 만들어서 이제 하늘이 결정하실 거를 알았는데 사람들이 안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지만 한 가지만 보고 달린 게 아닙니다. 제가 쓰러져 있으면서도 아리는 공이도 임상 실험, 신장암 임상 실험 속도 빨리 냅시다 했던 게 혹시라도 이상한 날벼락이 떨어졌을 때 만약에 신장암 데이터를 저희가 쥐고 있지 않으면 지금 저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나가면은 머크, BMS, 아스트라제네카로 다 스카우트돼서 가십니다. 자, 신장암 데이터 아직까지 참 괜찮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주 이진혁입니다. 앞에서 인사 말씀을 다 하셔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승부사장님이 안 계시긴 한데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신장 임상 일정이 2023년 11월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이제 확인했는데 방영된 것을 확인했는데 이제 기술팀의 성장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넉넉하진 않은 상태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예컨대 뭐 M&A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의 매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본 감식이라든가 뭐 재무상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성장을 중단되고 이후에 제가 쓰러져 있는 사이에 1,100억인가 펀딩이 또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써야 된다는 이런 허황된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 허황된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주 돈 아껴서 투자 받으신 분 의미에 맞게끔 딱딱 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금융계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회사에 안 계십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작년에, 재작년에 나가서 주식 처분하고 떠났습니다. 누구 남아있죠? R&D 인력은 빵빵합니다. 박신야 바이러스에 관한하는 저희가 저희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지만 회사 내 금융 쪽에 오신 분들 누가 남아있습니까? 누가 남아서 이 많은 욕을 다 먹고 있습니까? 심영태 정부 혼자 남아있습니다. 말단에서 하는 것부터 최고위까지 고급 결정까지 회사 살리기 위해서 회사가 어떤 법적 요건 때문에 잘못될 수 있는지 다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저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몸을 이끌고라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 회사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의사 주주분들이 많은 조사를 받지만 많은 질문이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왜 문 대표한테 이 많은 돈을 빌려줬냐, 뭘 믿고 하냐, 1,400이 아니면 어떡하냐. 그분들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답변하신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1,400에 투자한 게 아니고 문 대표한테 투자했다 했습니다. 30년 전 1987년 여러분들 다 어디 계셨습니까? 저 운동권 학생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 친구들이 박종철, 이한열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서울대 의치대 전체 대의회의 사회를 봤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끌고 마감의 공원으로 나간 사람이 접니다. 덕분에 서울대학교에서 수련 받게 돼서 소련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 당시 저를 기억하시는 의사주주분들이 또 나서실 것입니다. 제네렉스 인수의 그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150억이 모자랐습니다. 그때의 기적을 의사주주분들이 또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암으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있었던 분들이 30년 지나서 의료업을 해서 자산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 자리에 많이 없을 겁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방송이나 다른 것을 보시면 팩사대 표현이 있습니다. 의사 주주분들 돌아오십시오. 회사가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임상을 계획하고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하는데 자금이 부족할 때 의사 주주분들 주머니 열어주십시오. 저를 믿고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신라젠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의료기관 자금도 기관 자금입니다. 대한민국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 똑똑히 보십시오. 대한민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다 모여서 자금을 모아대기 시작하면은 얼마가 모이는지 저희는 2014년 3월 14일 제네렉스 인수전에서 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불과 5일 만에 150억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게 또 한 번의 기적이 금년 안으로 아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저기 중국 손의입니다. 오늘 저기 뭐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좀 전에 답변해 주신 거에 좀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아까 애초에 이제 상장 회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율회사 상장 회사를 다른 거고 상장하는 의미는 자금 조달을 공공 시장에서 이제 진행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자금은 주로 이제 애초에 돈을 지원해 주셨던 그 닥터분들 다시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약간 좀 궁금하고요. 사실은 자금 조달 수단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이제 8월 4일날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거는 향후에 이제 상업화 전략을 아까도 상업화를 지금 상업화 진행중이라고 했어요. 하시지만 기술 이전으로 이제 방향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진행하고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어떤 옵션을 가지고 어떻게 출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이나 2020년, 2021년에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한 좀 플랜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그다음 또 작년 말에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사이즈가 재무제표 상으로는 뭐한 400억 이상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3월 말이니까 어느 정도 소진이 됐을 거고 작년도 한 해 영업 비용이 670억, 그 전에도 뭐 630억. 그 분명히 캐시가 뭐 당연히 이제 돈만 안 되는 현금 지출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지 현재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오늘 발표하신 다양한 코비드 19까지 그리고 지금 신장암 그리고 아까 뭐또좀 약간 그 얘기가 쓰입니다만 그 리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전환사채 키움권 그때 이제 발행 관련해서 이제 입장문을 회사 홈페이지 한번 냈을 때 리제너럴에서 리타이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 부분을 그때 명시를 하시는데 오늘 답변은 아직까지 그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이게 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관에서 돈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아직까지 믿지 못한다. 그러면 좀 전에도 다른 어떤 기술을 다른 어떤 이제 빅팜에서 약물을 제공해 주도 데이터가 없으면 못 준다. 그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좀 고민이 됩니다. 주주로서 좀 약간 좀 전반적으로 되는 질문을 드렸는데 좀 답을 질문이 앉아 계시죠? 손좀 들어주세요. 어디 앉아 계세요? 네,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지금 하셨는데 질문이가 너무 많으셔서 좀 정리를 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로 전에 자금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에로를 한다고 했는데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지를 주신 거고, 그다음에 현재 가용하고 있는 현금으로 어느 정도까지 회사의 운영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던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리프타이어 그 약물에 대한 약물 제공을 제공하겠다고 작년 3월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에 대해서 그 팔로우업을 질문하신 거죠. 맞습니다. 한번 제일 간단한 부분부터 신장암 리브타이어 비전으로부터 무상 공급받고 있습니다. 암디도 다시 추가했고 거기도 무상으로 옵니다. 근데 2019년 8월 4일서의 기자회견 이후로 리전원사로부터 경고는 받았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데이터를 공개하면은 약물 끊는다. 비용 청구할 거다. 그래서 저희는 꼭 계약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3번 답변 되셨죠? 무상으로 공급받고 신장암 REL 016 굉장히 환자 숫자 많습니다. 몇 명 아닙니다. 대표님 저기 혹시 다른 암종에 대해서는 리프타이어가 무상 제공 의사가 그 있나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신장암이 아니라 유방암 질문 주셨던 거 관련해서 제가 검토 말씀드렸던 거라서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신장암은 지금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정을 현재 논의 중이다. 근데 그 리터와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저희가 공개를 그 정도 이전까지는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신장암 임상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대표가 뭐 에로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루머들이 한때 많이 돌았죠. 1,400을 신라전이 입수한 이후로 제가 제일 많이 뛴 부분이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한간에 나들었던 건 다 소문입니다. 에로를 하기 위해서 외국 출장을 가면 황 박사한테 영향을 받은 옛날 구 경영진들이 경비가 아깝다. 말단 여직원이 복도에 나와서 그 경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제 발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가 살 길이 이 길인데 왜 이거를 막냐? 내 회사 돈 안 쓰고 에로하고 처음 날아갈 때 내가 자비로 외국 출장 갔습니다. 최근에 온콜라이틱 바이러스 딜 중에 제일 큰 것이 저희한테 팩사백을 뺏겼던 캐나다 주주들이 턴스톤이라는 회사를 캐나다에 가서 만들어서 처음에는 광견병 백신으로 온콜라이틱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2, 3개월 전에 외신에 나온 게 그들이 박시니아 바이러스를 유전자를 3가지를 붙여서 일본 다케다 바이오에다가 토탈 9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업프론트 1,500억 정도 될 겁니다. 숫자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대체 뭐지? 얘들이 우리 특허를 어떻게 피했지 확인해 보니까 TK-는 아니었습니다. 자, 9억 달러의 온콜라이틱 바이러스, 업프론트 1,500억에 팔린 그 바이러스의 실체는요. 박시니아 바이러스의 코펜하겐 스트레인에서 TK- 아닌 거에다 유전자 3개를 붙여서 특허 등록된 게 아니고 특허 출현 시작한 겁니다. 특허 등록되지도 않은 디자인 상태에서 동물 실험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일본 다케다 바이오가 9억 달러 1조에 샀습니다. 이게 온콜라틱 바이러스의 현 시장 시가입니다. 그럼 다케다 바이오가 왜 그거 샀을까요? 제가 일본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저한테 3시간 동안 설명 들었었던 분들이 팩사백은 진도가 많이 나갔고 그 값에는 살 수 없으니까 포기했다가 맨날 제네렉스 원년 멤버들이 하고 있는 다른 온콜라이틱 바이러스 우리 거랑 유사한 거 아직 특허 등록도 안 된 거를 9억 달러 주고 샀습니다. 그 정도 되는 바이러스 저희 실험실에 몇 종류도 있습니다. 특허 출연하려고 대기 중인 거. 안티-PD1을 장착한 온콜라이틱 바이러스, 안티-PD-L1을 장착한 온콜라이틱 바이러스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100~400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놓은 게 아니고 전차적으로 연구전들이 붙어서 바이러스 재조합을 해봤는데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했던 100~400을 능가하는 온콜라이틱 바이러스가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 다케다 바이오가 산 거 아직 동물 실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단계인데 특허가 만약에 등록이 되고 일상 가면은 농도를 많이 올려야 될 겁니다. 농도를 올리기 시작하면 과연 그 바이러스가 안전할까요? 그거는 해봐야 됩니다. 그때 가서 TK 대자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TK-는 미국 국가기관이 걸어놓은 특허입니다. NIH 특허입니다. 왜 특허가 그렇게 브로드하게 폭스 바이러스과 전체에 다 걸렸는지 저도 참 이상했습니다. 기업이 그 특허를 신청했으면 미국 특허청이 아마 거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니아 바이러스 몇 개를 가지고 동물 데이터를 냈는데 미국 특허청은 폭스 바이러스과 전체에서 TK-에 대한 것을 NIH에 특허를 줬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독점 실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비드 백신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몸속에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복제가 되는데 복제가 되면 병원성으로 갈 텐데 안전해야 된다. 그렇죠. 충돌 아닌 두 가지의 상황이 있죠. 왜 트랜스진이 팩사백 개발에 500억 이상의 자금을 투자했습니까? 트랜스진이라는 회사는 바이오 메리우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바이오 메리우 그룹을 창설한 메리우는 루이 파스테르 제자입니다. 허접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왜 제네렉스랑 팩사백 임상3상에 500억 이상의 돈을 지불했냐 하면은 그분들은 몸속에 들어가서 리플리케이션이 가능한 리플리커블 박시니아 바이러스를 못 만들었습니다. 안전한 체내에서 복제가 되는 우두 바이러스 없었습니다. 트랜스진이 계속하고 있는 그 이전의 연구는 벡터로 쓴 겁니다. Non-replicating 바이럴 벡터를 써서 폐암 안티젠을 인간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네렉스라는 회사가 생겨서 replicating viral vector 안전한. 이래서 트랜스진이 유럽 판권 절반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그 많은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저희가 뭐 미국에서 실패한 기술을 들고 와서 한국에서 주식 장사를 한다는 그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뭐 그렇게 사신 분들은 그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트랜스지는 왜 투자했나요? 리스팜은 팩사백에 왜 투자했습니까? 전 세계가 매달려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국립암센터는 왜 프랑스 세금 가지고 저희 팩사백 연구합니까? 미국 국립암센터는 왜 미국 세금 가지고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약물만 공급합니다. 인상 비용 저희 하나도 안 냅니다.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약물 후보입니다. 답변이 좀 다른 분 있으시면 먼저 좀. 다른 분은 질문 없으시면 아예 먼저 좀 하고. 예, 사실 뭐좀 쉬워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쩌면 제가 몸을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저 연단에 올라와서 한번 뒤지고 그럴까 왔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굉장히 좀 흥분이 됐고요. 홍 대표님 이야기 듣고 나서 많이 안심도 됐고 하나